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좌는 인포그래픽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효과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지금 5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원으로 지워지는 효과 있죠. 거꾸로 하면 이제 나타나는 효과가 되겠죠. 이렇게 지워지거나 나타나거나. 이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 효과는 이제 요새 타이틀 뭐 타이포그래픽이나 인포그래픽에 가장 많이 쓰이는 효과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짝이는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것들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장면 전환 효과인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지는 거죠. 지워지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예,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연두색 뭐 이런 비슷한 배경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라디오 전파 같은 효과가 나오고 그 밑으로 이제 다른 배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효과입니다. 예, 그럼 처음 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를 가리고 이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그냥 간단하게 예제니까요. 예, 이렇게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원형 마스크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얘를 꺼줘야겠네요. 이렇게 둥근 녀석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 중에 라디얼 와이프라고 있습니다. 라디얼 와이프라는 이제 이 효과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 센터가 가운데가 맞아야 되고요. 지금은 원이 이제 가운데 중심이 돼 있으니까요. 요 라디얼 와이프를 적용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랜지션 컴플리션이라는 요 항목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 효과는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뭐 키를 주신 다음에 U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키가 먹힌 걸 나오게 하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단축키 F9번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이지를 먹이고요. 예, 요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예, 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랙 매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컴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요. 기본 옵션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를 하나 만드는데, 예, 세로로 긴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지금 50에 가로 50에 세로 300 솔리드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를 이제 내려줘야 아, 예, 내려줘야겠죠. 앵커 포인트를 요 끝쪽에 맞춰줬고요. 다시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일을 줄이면은 저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요 컨스트레인 프로포션인가요? 예, 요 링크를 제거를 해주고요. 요거를 이제 체크해제 해주면 이렇게 X축과 Y축을 따로 이제 스케일을 제어를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Y축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0에서 100으로 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커지는, 예, 바가 하나 생기죠. 좀 속도가 느린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지를 주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면은 이 녀석을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같은 게 지금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트랙 매트를 알파 인버트 매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아예 안 보이죠. 이건 왜냐하면은 요게 같은 거기 때문에 요 녀석 때문에 이제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을 뒤로 살짝 밀어주겠습니다. 한 이 정도 밀어줄까요? 그럼 얘가 나오면서 그 트랙 매트에 의해서 이제 다시 지워지겠죠. 이렇게요. 얘를 완전히 뒤로 밀어볼까요? 그러면은 완전히 뒤로 밀어볼게요. 키가 없는 대로. 이렇게 나왔죠,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지는 거죠. 요걸 이용하는 거고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마스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이제 요게 더 이제 제어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요렇게 만들었으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스케일을 좀 더 키워주시면 되겠죠. 뭐 101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럼 완전히 사라졌죠. 포지션을 포지션이 살짝 움직여요. 나요? 387 388 정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지금 밑에도 완전히 사라졌죠. 위에도 사라졌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피트 뭐 길이 같은 경우는 뭐 이걸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러면 천천히 나오고 이러면 짧아지고 속도 같은 경우도 요 키프레임을 이렇게 조절해 줘 가지고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늘려주면 더 느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조절해 주면 이렇게 느린 녀석이 되겠죠. 이제 저는 적당히 할게요. 한 요 정도. 예, 이렇게 만들고요. 얘를 이제 프리컴프를 해주겠습니다. 요 레이어 제일 밑에 보시면은 지금 화면은 안 나오는데 프리컴프즈가 있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C입니다. 요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C. 예, 이렇게 됐죠. 이제 요런 녀석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요 앵커 포인트는 상관이 없고요. 예, 요 상태에서 이제 널 레이어를 뭐 스케일을 좀 크다 싶으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일을 줄여 주셔도 되고요. 스케일을 줄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뭐 요건 떨어지는, 그러니까 중심축에서 얼마큼 떨어질 건지를 그렇게 미리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냥 널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널 오브젝트죠. 이 녀석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상태에서요, 널 오브젝트가 지금 하나 만들어져 있고 요 지금 프리컴프한 녀석을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D를 누르고요, 이 녀석을 이 널 오브젝트에 이제 페어런츠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페어런츠, 그러니까 널을 돌려주시면은 이 녀석이 이제 돌아가겠죠. 중심축을 기준으로요. 한 40, 지금은 뭐 빨리 해야 되니까는 지금 90만 돌려주겠습니다. 90 돌려주고, 예, 하나 더 복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건 이제 취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80 또 하나 복제를 하시고,
또 끄고 270.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한 거를 복제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돌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주시면 그대로 이제 뭐 45도니까 315인가요? 한 이 정도 돌려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난 좀 더 짧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거고요. 예. 방향도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널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널로 일일이 하나씩 페어런치 해가지고 돌려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펙트 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트랩 코드사의 유료 이펙트인데요. 서드 파티 플러그인이죠. 레드 자이언트에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가 아니군요. 예, 여기 트랩 코드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요 에코 스페이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반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얘를 다시 가운데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이 녀석으로 이제 몇 개를 반복할 건지 생각을 하시고요. 리피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딜레이가 안 되는데 다시 리피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셋업에서 이제 딜레이를 적당히 주시고 이제 리피트를 누르시면은 지금 같은 이렇게 있는데 이 리피터를 이제 돌려주면 되겠죠. 돌아라. 예, 요거네요. Z를 돌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프셋이 돼 있는데 이 녀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딜레이를 해줘 가지고 그런가요? 클린을 하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요 에코 스페이스로 이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 굉장히 유용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요런 게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지워지고 나타나는 게 있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크기를 키워주고 효과 중에 블라인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베네티앙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인데요. 여기 지금 한번 요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 녀석도 이제 트랜지션 효과죠. 장면 전환 효과인데 이 녀석의 이제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한번 키워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줄무늬가 생기면 사라지고 이렇게 되죠. 각도도 조절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 각도를 조절하고 요 위드를 이제 수치를 늘린 거죠.
이렇게 늘려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키를 줘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인포그래픽이나 아니면 뭐 홍보 영상 뭐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 효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간단하지만 뭐 굉장히 뭔가 멋스러운 효과죠.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이제 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원이라기보다 이 라디오 뭐 전파 이런 느낌인데, 예, 요게 나오고 이제 배경이 나오는 그런 효과죠. 예, 새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요. 예, 레이어를 솔리드를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예, 효과 중에서 서클을 적용을 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원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레디우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만들었던 요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원리인데요. 레디우스를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레디우스에 0으로 놓고 키프레임을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이동하고 100, 키워볼까요? 키워서 화면을 완전히 채우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됐죠. 원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화면을 채우는 애니메이션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하나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애니메이션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겹쳐 있어서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트랙 매트에서 알파 인버트 매트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좀 그 위에 있는 매트가 되는 녀석을 이제 뒤로 살짝 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생기다가도 이렇게 다시 지워지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이 요 이제 두께가 점점 얇아지게 하고 싶다. 지금 일정하죠, 두께가. 왜냐하면은 같은 녀석을 복제했기 때문에 키프레임이 지금 같은 그 시간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이제 점점 더 얇아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매트가 되는 녀석의 마지막 키프레임을 여기 처음 것과 이제 일치시켜 주면 됩니다. 점점 얇아지죠. 뭐 더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더 중간에 사라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 같이 해주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런 녀석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또 복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가지고 복제를 하면 이제 똑같은 게 이제 또 생긴 거죠. 얘를 한번 뒤로 밀어줄게요. 둘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로 밀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두 번 되겠죠.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새로운 배경이 나와야겠죠. 먼저 배경이 되는 녀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 녀석이 이제 처음 배경이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좀 빠르네요. 예, 이제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제 여기 배경이 하나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아이고, 다른 녀석으로, 예, 이런 녀석이 있다 치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럼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원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바뀌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매트가 된 가장 위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매트가 됐던 녀석을 하나 복제를 하시고요. 요 배경이 되는 녀석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배경이, 그러니까 뒤에 나올 배경이 되는 녀석의 트랙 매트를 루마 인버트 매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루마 인버트 매트가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파 매트입니다. 아까 전에 알파 인버트 매트를 제가 루마 매트로 하겠네. 그냥 알파 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 배경은 이 녀석이 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매트가 됐던 녀석을 그 다음 나올 배경에 이제 같이 똑같이 매트로 적용을 해준 거죠. 예, 이런 식으로요. 예, 이해하셨나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차후에 이제 모드에 보시면은, 아, 요거는 뭐 이제 상관없는 얘기니까요. 예, 안 하겠습니다. 예,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요 지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손이 가는데, 예, 저는 이제 보통 요런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러에서 많이 그려주죠. 예, 저 같은 경우 그냥 에펙에서 그려줬고요.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고 이제 에펙에서 그려준 지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런 녀석이죠. 배경을 하나 만들어 줄까요?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예, 기존에 있던 데서 이제, 아이, 이것도 그냥 그려주는 게 낫겠네요. 예, 이 상태에서 그냥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무것도 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녹색 지대만 따로 그려줄게요. 예, 뭐 확대해가지고 이제 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예, 달축 써고요. 뭐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뭐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지도가 나오게 하려면요, 뭐 마스크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마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스크 패스에다가 M자를 누르면 마스크 패스가 나오고요. 이 녀석을 뒤로 밀고, 아이고, 여기 끝에 두 개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선이 나오는, 잠깐 줘볼까요? 예, 이렇게 이제 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마스크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요 방법 말고 그냥 같은 마스크를 이용하는 건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크와 이제 스트로크 이펙트를 이용하는 거죠. 마스크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각자 이제 요거에 맞춰서, 아이고, 여기다가 이제 안 이어지는 각자 길에만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G키를 눌러서 펜툴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그려주는 거죠. V키를 눌렀다가 딴 데 선택해주고 또 G키를 눌러서 마스크 선이 그러니까 안 이어지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V키를 눌러 딴 데를 선택하고 G키로 이렇게 마스크 패스를 그려주고요. 요게 이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길하고 어느 정도 일치되게, 예, 이런 식으로 다 그려줍니다. 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그려주시고요.
얘 딱 안 붙어도 되고요. 어느 정도 떨어져도 됩니다.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렇게 딱 안 붙어도 되고 어느 정도 떨어져도 되고요. 너무 떨어졌네요. 예,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V키를 눌러서 딴 데를 한번 선택해주고 이렇게 G키로 펜툴을 불러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고요. 또 아이고 예, 뭐 지도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죠. 지금 마스크가 이렇게 전체 길을 다 덮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이펙트 스트로크 이펙트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스트로크 있죠. 이 녀석을 적용을 하고요. 요 스트로크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지정되어 있는 마스크를 그러니까 마스크를 경로로 해가지고 이제 스트로크를 선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얘를 한번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지금 마스크 1번을 그러니까 마스크 1번을 패스로 해가지고 지금 선을 만들었죠. 여기 지금 하나만 보이죠? 마스크 1번 하나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올 마스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마스크를 이제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줬죠. 예, 이 상태에서 여기 페인트 스타일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지금 온 오리지널 이미지로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에 그냥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트랜스퍼런트는 이제 그 밑에 이미지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리빌 오리지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선을 범위로 해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이미지를 보이게 해준 겁니다. 그럼 요 브러쉬 사이즈를 한번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우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마스크가 있는 범위만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적당히 이건 적당히 이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뭐 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뭐 이어주셔도 되고요. 예, 마스크를 컨트롤 시프트 H로 한번 숨겨 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스타트와 엔드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이펙트에 보시면요. 그 중에 지금 스타트는 0%고 엔드가 100%로 돼 있죠. 엔드를 0%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길이 하나씩 나타났다 다시 0% 만들면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예,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처음에 0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으로 줘야겠죠. 좀 시간 이동시켜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생기죠. 요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트로크 예, 뭐 시퀀스 뭐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걸 해제시켜 주면은 이제 각 마스크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요 해당 마스크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겠다는 거죠. 예,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나오죠. 먼저 1번 마스크가 나오고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해제시켜주면 이제 그 순서에 상관없이 전체 마스크가 이제 동시다발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서로 마스크가 제가 마스크를 숨겼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H를 눌러서 마스크를 나오게 할게요. 이렇게 범위가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트로크에 요 두께가 있어 가지고요. 서로 이제 범위를 침범하게 되는데
요거 이제 적당히 생각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됐죠? 요까진. 그 다음에 요 그라운드가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나와야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어 와이프라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그 패스를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 되겠지만 뭐 그거보다는 간단하게 리니어 와이프란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도 이제 트랜지션 효과고요. 이 녀석을 여기 그라운드에 이제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트랜지션 컴플리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100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지워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와이프 앵글이 있고요. 요걸 돌려주면은 이제 그 각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타나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예. 요 정도에서 이제 키를 적용을 하고요. 좀 시간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F9를 눌러 가지고 이지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예, 이해하셨나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인포그래픽에 보시면은 다 이제 그래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러에서 이제 각 소스들을 다 직접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에펙에서 불러오면은 그대로 이제 원상태로 쓸 수 있으니까요. 레이어별로 해가지고 그리고 깨지는 것도 없이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